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썰입니다. 오늘 정말 시장이 대폭락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주가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낙폭 있습니다. 그래서 OCI도 오늘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다가 시장이 대폭락을 했죠. 상당히 좀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어느 정도 이런 그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 도리어 다른 종목까지 다 밀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OCI도 이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은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미국 시장은 그렇게 안 빠졌었는데요.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한 이런 그 모습을 보였어요. 반도체 쏠림 현상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서는 제가 매도 전략, 단기로 해라. 중장기는 또 모르겠지만은요. 일단은 예상했던 시장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좋은 종목이 빠졌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끝까지 성공 투자 전략까지 청취하시면서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왜 오늘 OCI를 가지고 그 종목을 분석해드리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OCI가 지금 약간은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목차를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가 왜 OCI인가. 그리고 실적 전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좀 올해 해야지만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니까요. 이 부분하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 뭐 인산이라든가 가산화수소,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듣고 느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카본이나 케미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하면 이제 당연히 폴리실리콘이잖아요. 폴리실리콘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케미칼 수익성하고 들어서 매수 매도 전략을 하고, 마지막에 성공 투자의 길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청취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힘든 장이지만 여기서 힘을 내시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중에 시장이 변화했을 때 거기서 큰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도 주가가 오를 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땐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 놔야지만은 향후에 장이 돌아섰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강하게 배팅할 것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장에서 분식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왜 OCI인가 볼 때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행간을 잘 읽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이요, OCI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죠.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OCI 홀딩스가 미국 텍사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텍사스에서 ESS,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죠, 착공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 지금 미국은요, 난리가 났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비 현상 때문에 굉장히 못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도까지 개정을 하면서 빨리 짓게끔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이런 대체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왜 관련이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OCI 홀딩스인데 설비가 완성되면요, 전력 수요를 계속 집중적으로 내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프로젝트 부분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하면은 40% 수준에 이제 투자를 한국 받는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OCI 홀딩스 모회사가 이런 행보를 함으로써요, OCI에도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미국 쪽에 매출이 컨택이 됐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급 측면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 경제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어, 바로 그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체 에너지를 해서 뭔가를 또 전력 발전소 만들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왜 OCI인가 볼 때 아까 제가 OCI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쪽에 진출하면서 이제 OCI도 이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적 전망을 볼 때 여기서 이제 그 OCI 홀딩스의 실적 전망을 볼 때 올해 그 26년도 영업이익을 어떤 전망으로 보냐면 영업이익 전망을 약 여기 보면은 41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에 이렇게 우리가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OCI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바이 쪽으로 투자 컨센서스가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이 과거 보세요. 25년 9월 달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을 보시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영업이익이요. 그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다. 근데 이게 획기적인 게 제가 여기서 좀 변하는 게 마이너스 103억 에다가 작년 연말에 그 이 분기별로 그 28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 영업이익이 1분기가 273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전망을 볼 때 이 정도면은 400억대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주가는 실적에 따라 그 부분을 분석을 해야지만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그 1분기 저희가 27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전망을 했을 때 약 그 한 25% 정도 상향이 된다면 이 빨간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빨간 것들. 잘 안쪽으로. 근데 주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거에서 벗어날 때 주가는 상당히 큰 변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그 매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얻었으니까 OCI 홀딩스도 미국에서의 이런 그 폴리실리콘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사이클에 감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고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반등을 모색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 반도체만 갔으니까 그동안에 반도체만 갔었는데 이제 얘도 뭐냐면 OCI도 실적이라는 부분하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크게 좀 부각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저항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했던 부분인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샀다가 오르니까 좀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보는 이 흔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도 좋고요. 이런 그 카본 케미칼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반도체 그 소재 폴리실리콘 부분에서 이게 이제 슈퍼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죠. 예. 옛날에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그 대주주가 그 CEO가 바뀌면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초 소재부터 이제 카본 실리카 그 케미칼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만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주가는 그동안에 하락을 했지만은 시장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가치는 체력을 갖다 완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폴리실리콘 부분에서 이제 고순도 뭐 이 부분에서 수요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구조가 좀 있고 카본 케미칼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OCI가 최근에 단기 업황보다는요 반도체 소자 어떤 그 카본의 그 케미칼의 구조조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턴 어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그 이 OCI한테 그 느끼는 게 카본 케미칼로 상당히 많이 옛날에 폴리시링 안 했잖아요. 근데 OCI는 더 이상 단순 태양광 관련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타이틀에도 여러분들한테 태양광보다 소재, 화학, 복제, 기업의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소재와 카본 케미칼이 함께 턴아웃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성공 투자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단은 뭐 주가는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겠다 하지만은 실적의 흐름이 과거보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턴 했다가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반등을 해줬는데 바로 지난 저점까지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100% 하락을 했어요. 되게 이제 뭐 377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상당히 그동안 급락을 해왔어요. 고점 한번 찍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왜 고점을 찍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요 주봉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 뭐냐면 주가가 한번 크게 터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반도체도 제가 터닝하고 빠질 때는 확 빠져버리잖아요. 이제 수급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뭐예요? 그 오버슈팅 한다 그러잖아요. 오버슈팅. 올라갈 때는 막 그 실적보다 더 많이 올랐다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요. 우리 이제 강아지 들고 가다 보면 막 돌아다니다 자기 주인한테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제 언더슈팅이 있어요. 언더슈팅. 근데 최근 제가 OCI를 보면서 그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일단 언더슈팅 구간에 들어왔다. 다만 이제 시장에 눈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땐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요. 아주 빠르게 빠지고. 이게 이제 주가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언더슈팅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라는 부분, 특히 이제 그 OCI는 태양광에서 소재 복합 뭐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파동 찍고 주가가 돌았을 만 하잖아요. 그죠? 그 타이틀 만든 게.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냥 외풍 때문에 7월 달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솔리 변상에 벗어나면서 반도체 위주. 저도 이제 뭐 반도체를 하지만은 그래서 저 정확하게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기회를 보고 있고 그 동안에 이제 순환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 너무 그 고집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뭐 차트가 많이 빠졌다. 많이 올라서 못 산다. 그러면 그냥 시장의 주도주를 볼 때는 그런 주도주에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음복은 주지만 저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상 이제 저점에 오고 또 단기 매매도 할 구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시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갖고 계신 여기 거래량이 많잖아요. 여기 이제 많이 이거는 뭐 고점에서 물량을 매집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량이 털린 거죠, 여기서는. 털린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적이 나타나고 또 이 시대가 오면은 주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볼 때 여기서 제일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굳이 뭐 이런데 한 10% 정도, 20% 정도는 손절매 치라 그래요, 저는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너무 많이 16만에서 9만 원, 298, 거의 2분의 1 토만 여기서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봉을 봤을 때 또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강력한 지지 라인을 갖다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더라도 여기서는 뭐 단타 매매도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역배열이라는 거죠. 이 역배열을 정배열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올라가면 또 물량 나고 올라가면 물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유념하시면서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서는 시점에 왔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뭐 약간 깰 수도 있어요. 변동성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러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더 주가의 어떤 반등에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은 아주 제가 동틀 때 가장 어둡잖아요. 지금이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제 성공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그 시장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쏠림 현상에서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만 너무 급등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 그 흐름을 이렇게 잘 본다면은 주식 시장이 의외로 수익 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봤던 종목이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알고도 못 샀던 종목이 올라갈 때입니다. 분명히 뉴스도 봤고, 분명히 재료도 있었고, 분명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보였는데 망설이다가 놓칩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살 걸. 주식에서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계좌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워렌 버핏이 말했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비가 금으로 내릴 때는 양동이를 들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는 이제 금비가 내릴 때 양동이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친 다음에 뛰어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예요. 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평생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 기법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고요. 복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리라는 것은 결국은 손실을 적게 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손실을 적게 보고 10% 20%든 5%든 30%든 먹는 비중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수익 비율이 높아질 때는 복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정확하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복리의 게임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뭐 수익률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6월 달까지의 장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는 수익을 못 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6월 달에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시장이 먹을 게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다시 눌림목을 주는 장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씩 솔립 현상에서 이 재편되려는 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급등할 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들어와야지 그때 큰 가치를 가져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막 급등할 때 오면은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8분응선까지 상승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도리어 한 단계 그 상승을 하면 파동을 원해요. 눌림목 파동을. 지금이 아마 그래서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그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그 기회가 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별로 봤을 때 이제는 이게 순환매가 나타나게 됐다. 이제는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섹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마침 그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요새 빠져가지고 보던 종목들이 더 이제 이거는 정말 내중에 텐베거가 갈 수가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 종목이 있어요. 느낌보다는 그런 투자 원칙이 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산업에 먼저 돈이 들어갈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대바닥을 형성을 하고 또 많이 빠졌어요. 그 큰손 매집 흔적이 있어요. 저라도 이거는 상당히 아껴두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업량이 이게 이제 클라우드 쪽이에요. IT 쪽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주요 고객과 핵심 고객력이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꾸준하게 져져요. 최근에 저 이런 얘기를 하면 큰 손익에 이게 더 혹하죠. 그러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요새 삼성전자 보세요. 얼마나 수익 내줬어요. SK하이닉스 그랬죠. 주성엔지니어링 그랬죠. 아까 많은 수익을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물에서 놀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새롭게 그 전환되는 그물에서 놀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종목이에요. 중장기 성장되고요. 실적이 있으면요. 개별 종목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봉이에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종목을 알아도요, 못 가져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맥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보면서 들어왔죠. 포스코홀딩스가 아니라 유튜브든 PC에서 보게 되면은 요 동영상을 봤죠. 그럼 그 아래 보시면요. 동영상 링크가 있어요. 거기만 클릭하시면은요.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만나서 지금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정말로 올바른 똑바른 길,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가야지만 내가 수익 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좌의 품격이 변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레드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